안녕하세요 여러분, 털뭉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록볼록한 매력에 디테일이 살아있는 호브백을 만들어 볼게요. 작은 모티브를 여러 장 만들어서 이어 붙여주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는데요. 우리가 만들어줄 모티브에는 V 모양의 도톰한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그 무늬의 방향을 교차되게 붙여주면서 가방의 디테일을 살려봤습니다.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자, 그럼 재료 소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실은 모아나 실입니다. 샘플에 사용된 색상 번호는 118번이고요. 모아나 실은 물에 강한 특징이 있는 실이어서 여름철 땀이나 비에 가방이 젖더라도 손상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실입니다. 실을 쫙 펼쳤을 때의 넓이는 약 4cm 정도 되는 얇은 종이실이에요. 비슷한 굵기의 실을 준비해 주신다면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 겹을 사용할 거지만 무늬의 도톰함을 더 살려주기 위해서 4mm 7호코 바늘 준비해 주시고요. 가위, 단스링, 돗바늘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가방 완성 후에 가방 앞쪽에 장식으로 사용될 직조 라벨, 이 직조 라벨은 몽신의 공방에서 자체 제작한 직조 라벨인데 이렇게 통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반으로 접어서 양면의 무늬가 다른 접이식 라벨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의 잠금 장치로 사용될 자석 똑딱이도 준비해 주시고 꼭 필수는 아닌데 있으면 좋아요. 가방 바닥에 처짐을 막아주기 위해서 가방 바닥판도 준비해 주세요. 바닥판은 몽신의 공방에서 패키지를 구매하시면 사은품으로 함께 보내드립니다. 구매처는 아래 첫 번째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에 실을 잡고 첫 코는 매듭으로 꽉 당겨주세요. 자, 모티브를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만들게 되는 모티브 똑같은 거를 총 12개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 시작 코수는 12코예요. 사슬뜨기를 12개 떠주세요. 12개의 사슬뜨기를 떠준 후에 첫 번째 단에 기둥사슬코가 되는 기둥사슬 하나를 세워주시고 편모를 돌려줍니다. 자, 첫 번째 단을 뜰 때는 앞쪽에 있는 V 모양 사슬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반코를 주워가면서 떠줄 거예요. 자, 맨 위에 있는 13번째 코는 기둥사슬코이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12번째 코 뒤쪽에 있는 코산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첫 코 표시하실 분들은 첫 코에다가 단스링 체크해 주시고 바로 옆에 있는 코의 코산에다가도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그 옆에 코에도 우리가 12개의 사슬 세워줬던 거 되돌아가면서 12개의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반대쪽까지 떠줄게요. 마지막 남은 한 코의 뒤쪽 반코에도 짧은뜨기를 넣어주시고 기둥사슬코를 하나 세워주신 후에 편물을 돌려주세요. 두 번째 단도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위쪽에 세워준 기둥사슬코 말고 정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코에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여기도 첫 코 표시해 놓을게요. 그 옆에 있는 코에도 사슬머리 전체에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반대쪽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12코예요. 단스링을 꽂아놓은 마지막 코에다가도 짧은뜨기를 넣어줍니다. 12개의 짧은뜨기가 맞게 떠졌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 다음 단을 위해서 기둥사슬코 하나를 세우고 편물을 돌려줄게요. 자, 지금부터는 무늬를 넣어줄 거예요. 도톰한 패턴의 V 모양을 만들어 줄 건데요. 지금 방금 세워준 기둥사슬코 말고 그 밑에 있는 첫 번째 코 말고 두 번째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습니다. 빼뜨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빼뜨기 코 한 칸, 두 칸 아래 이 밑에 있는 곳에다가 긴뜨기를 떠줄 거예요. 자, 같은 라인을 타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 이 구멍으로 들어갈 건데요. 여기 밑에서 봤을 때 V 모양이 그대로 살아있을 거예요. 이 V 모양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여기에 들어가 주시면 돼요. 실을 한번 걸어주고요. 밑으로 한 칸, 두 칸 맨 끝에 있는 이 구멍에 바늘 찔러 넣고 실을 쭉 당겨줍니다. 이 무늬를 만들어줄 때는 이렇게 실을 쭉 길게 당기고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한 코에 빼뜨기를 넣고 두 칸 밑으로 내려가서 긴뜨기를 떠주는 무늬 한 개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코 한 코는 건너뛰어야 하는 코고요. 자, 그 옆으로 가서 또 빼뜨기와 두 칸 아래에 긴뜨기를 넣어줄게요. 자, 옆에 코는 생략하고 그 옆에 코에 바늘 찔러 넣고 빼뜨기. 자, 그리고 방금 바늘을 찔러 넣은 그 구멍에서 하나, 두 칸 아래. 자, 여기 밑에 남아있는 V 모양으로 봤을 때 이미 사용이 된 전 무늬에서 긴뜨기를 만들어준 이 구멍, 그 옆에 옆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위쪽에서 한 칸 건너뛴 것처럼 여기 밑에서 이 V 모양도 한 칸을 건너뛰고 그 옆에다 넣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을 걸어서 바늘 찔러 넣고 쭉 당겨서 긴뜨기를 떠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첫 코 건너뛰었고 두 번째 코 사용되었고 세 번째 코 건너뛰었고 네 번째 코 긴뜨기 들어간 거 확인되시죠? 이런 식으로 반대쪽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그 옆에 있는 코 한 칸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코에 바늘 찔러 넣어서 빼뜨기 떠줍니다. 여기 지금 바늘 찔러 넣은 데부터 한 칸, 두 칸 일직선 아래로 내려가시면 돼요. 쭉 늘려서 긴뜨기 떠줍니다. 그리고 단수링을 꽂아놓은 코가 마지막 코입니다. 여기 이 코에다가 빼뜨기를 넣어주시고요. 두 칸 아래 여기 매듭이 걸려있는 이 부분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실 걸어서 긴뜨기를 떠주시는데 이때는 긴뜨기를 너무 길게 떠주지 마시고 이 정도 살짝 높이만 맞춰주시고 긴뜨기를 떠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지 않고 딸려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깔끔하게 첫 번째 무늬단을 떠줬습니다. 총 전체로 쳤을 때 지금 세 번째 단을 뜨고 있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 단의 무늬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나오면 맞게 뜨신 겁니다. 앞으로 매 단마다 무늬를 6개씩 만들어가면서 단을 올려줄 거예요.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시고 편물을 뒤집어줍니다. 네 번째 단도 똑같아요. 동일한 방법으로 바늘을 찔러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긴뜨기를 넣을 때 찾아야 하는 구멍이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잘 보고 떠주세요. 자, 여기도 기둥사슬코 말고 첫 번째 코 말고 정면에서 봤을 때 두 번째 코, 이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코에 빼뜨기를 떠주시고 자, 이제 긴뜨기를 떠주셔야 되는데요. 일직선으로 두 칸 아래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방금 들어간 이 구멍에서 한 칸, 두 칸 아래 여기 이 구멍이 되겠죠? 여기 전 단에서 만들어준 무늬와 너무 붙어있는 이 구멍 말고요. 그 조금 오른쪽에 있는 이 구멍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실 걸어서 바늘 찔러 넣고 긴뜨기. 자, 그 옆에 있는 코도 한 칸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직선 두 칸 아래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 두 개의 구멍이 너무 이렇게 애매하게 붙어 있어서 정확한 구멍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왼쪽 구멍에 넣던 오른쪽 구멍에 넣던 무늬 자체에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아무 곳에나 찔러 넣으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모티브를 단을 다 올려주고 나서 빼뜨기로 한 바퀴를 둘러줄 거예요. 그때 저와 똑같은 위치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밑에 보이는 두 개의 구멍 중에 계속 오른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실 걸어서 밑으로 내려와서 이 구멍에다가 긴뜨기를 떠줍니다. 그 옆에 있는 한 코는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 빼뜨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직선 두 칸 아래 이 구멍에 넣어줄게요. 두 개 중에 오른쪽에 있는 구멍에 실 걸어서 바늘 찔러 넣고 긴뜨기를 떠줍니다. 자, 그 옆에 한 칸 건너뛰고 그 옆에다 빼뜨기, 실 걸어서 요거 두 개 구멍 중에 오른쪽 더 일직선에 가까운 이 구멍에다가 긴뜨기를 넣어줍니다. 한 칸 건너뛰고 마지막 코 찾아서 바늘 찔러 넣고 빼뜨기를 넣어주고 여기도 일직선 두 칸 아래를 잘 찾아서 긴뜨기를 떠주세요. 그리고 기둥사슬코 하나를 세워서 편물을 돌려줍니다. 이 다섯 번째 단부터는 구멍이 한 개씩만 보이기 때문에 이 보이는 구멍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서 봤을 때 사슬 말고 정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코에 빼뜨기를 넣어주시고
실을 한번 걸어서 긴뜨기를 해주시는데요. 바늘 들어가는 위치는 방금 빼뜨기를 해준 이 구멍으로부터 한 칸, 두 칸 아래 구멍 하나가 딱 보이죠? 이 구멍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바늘 찔러 넣고 긴뜨기. 한 칸 건너뛰고 옆에 코에 빼뜨기, 실 걸어서 잘 벌려보면 두 칸 아래에 있는 구멍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지금 들어간 코 제외하고 그 밑에 있는 거 하나, 또 더 밑에 둘. 한 칸, 두 칸 아래로 바늘 넣어주시면 됩니다. 옆에 코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 빼뜨기, 실 걸어서 한 칸, 여기 두 칸. 반대쪽 끝부분까지 떠줄게요. 마지막 부분도 바늘 찔러 넣고 빼뜨기 떠주시고 실 걸어서 여기 두 칸 아래 이 구멍으로 잘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한 칸, 두 칸. 자, 이렇게 5번째 단도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제 6번째 단부터 쭉 계속 같은 방법으로 왕복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앞에 보이는 무늬가 12개가 만들어질 때까지 떠주시면 돼요. 제가 미리 떠놓은 편물인데요. 한번 세어볼게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단은 이 안쪽에 숨어 있는 거고 세 번째 단부터 무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무늬가 나오는 이 부분이 세 번째 단입니다. 자, 근데 무늬를 세워줄 때는 조금 더 편하게 세기 위해서 얘를 첫 번째라고 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의 무늬가 나올 때까지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 단수는 총 14단, 앞쪽에 보이는 무늬 수는 12개가 될 때까지 편물을 만들어줬습니다. 이제 이 모티브를 전체적으로 한 바퀴 빼뜨기로 둘러줄 거예요. 자, 이 빼뜨기 둘러주는 작업을 할 때는 영상을 천천히 따라 하시면서 함께 같은 위치를 찔러 넣어주세요. 자, 이 옆선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구멍이 같은 라인에 쭉 있을 거예요. 이 구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긴뜨기 무늬 끝부분에 있는 구멍입니다. 여기 맨 위는 조금 달라요. 맨 윗부분은 우리가 빼뜨기 찔러 넣은 구멍 한 칸, 두 칸 아래에 마지막 무늬를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 빼뜨기 구멍, 그 옆에 있는 구멍, 그리고 여기 긴뜨기가 들어간 구멍. 자, 그리고 한 칸 밑에는 여기 반대쪽 방향에 긴뜨기가 들어간 구멍이고요. 또 한 칸 밑에는 또 반대쪽 방향에 긴뜨기가 들어간 구멍. 이쪽 방향 한 번, 이쪽 방향 한 번, 이쪽 방향 한 번, 이쪽 방향 한 번. 쭉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구멍이 잘 보이지 않아도 긴뜨기 끝에 있는 이 구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끝까지 같이 있어요. 자, 이 구멍들에 바늘을 찔러 넣을 거예요. 방금 설명을 참고해서 구멍이 어떤 위치에 뚫려 있는 건지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요. 우리가 맨 처음으로 빼뜨기를 넣어줄 위치는 정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구멍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구멍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긴뜨기를 넣어줄 때 들어갔었던 이 구멍에서 한 칸 오른쪽 구멍, 여기에다가 첫 번째 빼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빼뜨기를 넣으면서 시작을 해줍니다. 자, 이 방향을 볼게요. 맨 처음 시작했던 사슬뜨기, 그리고 여기는 가장 마지막 단이죠. 그리고 우리가 먼저 내려가는 이쪽은 이 편물의 옆선입니다. 이 옆선을 빼뜨기로 떠줄 때는 코를 중간중간 생략을 해주면서 전체 구멍의 개수보다 더 작게 10개의 코를 맞춰줄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부분과 윗부분에서도 10코를 맞춰줄 겁니다. 그래서 이 모티브의 네 면은 모두 다 빼뜨기 10코씩 맞춰서 떠줄 거예요. 규칙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옆선의 규칙은 3코를 뜨고 1코를 건너뛰는 겁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코 들어갔죠? 이제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또 빼뜨기를 떠주고요. 그 옆에 코에다가도 빼뜨기를 떠줍니다. 자, 빼뜨기 하나, 둘, 3개를 떠줬으니까 규칙상 바로 옆에 있는 이 코는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줍니다. 하나, 그 옆에 또 하나, 또 하나.
이렇게 3개 연속으로 또 빼뜨기를 해주셨다면 그 밑에 있는 코 하나는 또 건너뛸게요.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빼뜨기. 하나, 그 옆에 또 하나. 구멍이 잘 보이지 않더라도 아까 설명드린 원리 있죠? 구멍이 왜 생겨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신다면 구멍 찾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긴뜨기가 들어갔던 코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엇갈리게 하나씩 나 있어요. 자, 그 밑에 있는 것까지 빼뜨기를 넣어주면 우리 3개 뜨고 하나 건너뛰었고 또 3개 뜨고 하나 건너뛰었고 또 3개 떠줘서 총 9개의 빼뜨기를 떠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또 규칙대로 그 밑에 있는 코 하나는 건너뛰고 맨 밑에 있는 코에다가 빼뜨기를 하나 넣어줄 거예요. 자, 모든 모서리에는 코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모서리 코라 하면 맨 밑부분 바닥을 봤을 때 우리가 남겨놨던 V 모양 사슬 있죠? 그것 중에 맨 끝에 있는 V 모양. 이 모서리 코에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을게요. 자, 지금 3개 뜨고 그 밑에 구멍 건너뛰어서 여기 모서리 코로 가주는 겁니다. 그리고 빼뜨기.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일직선으로 10개가 떠진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바닥 부분 떠줄게요. 이제 바늘을 찔러 넣어야 하는 위치는 여기 이 구멍입니다. 이 다리가 하나 만들어진 거 건너뛰어서 바로 옆에 있는 이 구멍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위쪽에 있는 사슬을 주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위쪽에 있는 사슬을 사용할 때는 지금 한 번, 그리고 여기 끝에서 한 번입니다. 나머지는 여기 중간에 보이는 커다란 구멍에 바늘 찔러서 넣으시면 돼요.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무늬 다리 있는 거, 옆에 있는 구멍, 여기다가 아래쪽 면에 첫 번째 빼뜨기,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구멍, 여기는 긴뜨기를 만들었을 때 들어갔던 바로 그 구멍입니다. 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큰 구멍, 셋. 바닥을 뜰 때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들어가 주시면 돼요. 중간에 코 생략하는 거 없이 쭉 끝까지 뜨시면 그게 10코입니다. 지금 하나, 둘, 셋 떴고요. 그 옆에 긴뜨기 끝에 있던 구멍, 무늬 옆에 있는 큰 구멍, 긴뜨기 끝에 있는 구멍, 무늬 옆에 있는 큰 구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떠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뜨고요. 자, 지금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빼뜨기를 떠줬습니다. 자, 이 빼뜨기의 방향이 명확하게 다르다 보니까 한쪽 면에 빼뜨기가 몇 개 들어갔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자, 원래 규칙대로라면 여기 들어가야 하지만 우리 모서리 코는 무조건 들어가줘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마지막 10번째 코는 여기 끝에 있는 첫 번째 사슬이었던 이 구멍으로 들어가 줍니다. 이렇게 꼬리실 당겼을 때 바늘 찔러 넣을 수 있는 이 구멍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아래쪽 면도 10개의 빼뜨기를 맞춰줬습니다. 이제 다시 옆선을 떠줄게요. 옆선은 코를 중간중간 빼먹고 떠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모서리 코에 들어가 있고요. 처음 바늘이 들어가야 하는 위치는 여기도 이 반대쪽이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게 만들어준 긴뜨기 끝에 있는 이 구멍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 긴뜨기가 들어갔었던 구멍, 그것 중에 여기로 처음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바깥 방향으로 하고 있는 첫 번째 긴뜨기의 아래쪽 구멍, 여기로 바늘을 찔러 넣을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은 위치를 잘 찾아주세요. 그 위쪽에 있는 구멍에다가도 빼뜨기. 자, 그 위에도 빼뜨기를 하고요. 규칙에 맞게 반대쪽이랑 똑같이 3코를 떴으니까 한 코를 건너뛸 거예요. 그 위쪽 코에다가 빼뜨기를 떠줍니다. 하나, 그 위에 둘, 그 위에 셋 떠주고 또 옆에 있는 코 하나 건너뛸 거고요. 그 위쪽으로 가서 하나, 둘, 셋 떠줍니다. 자, 그럼 지금 9개를 떠준 상태죠. 가장 마지막 코는 항상 맨 위쪽에 보였을 때 맨 끝에 있는 이 모서리 코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바늘 찔러 넣고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빼뜨기가 들어갔어요. 자, 이제 편물을 살짝 돌려서 이 위쪽을 해줄게요.
가장 위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길게 나 있는 다리 있죠. 요 가장 처음으로 보이는 요 방향의 다리 살짝 치워보면 바늘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하나 보입니다. 이 구멍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래서 빼뜨기를 하나 떠주고 바로 옆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서 또 빼뜨기를 떠줍니다. 자, 다시 또 그 옆에 있는 무늬 살짝 치워보면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빼뜨기, 그 옆에 구멍에 빼뜨기. 자, 또 다음 옆에 무늬도 이 다리 살짝 치워보면 있는 구멍에 빼뜨기, 그 옆에 구멍에도 빼뜨기. 그 옆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8개를 떠줬고요. 마지막 무늬 살짝 치워보면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빼뜨기를 떠주고 9개를 떠준 상태에서 모서리코를 찾아서 바늘 찔러 넣고 빼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 모서리코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긴뜨기 넣어줄 때 만들었던 그 코예요. 이렇게 빼뜨기를 마지막까지 해주고 실을 쭉 늘려서 잘라줄게요. 이게 모티브 하나를 완성한 모습입니다. 이 모티브를 보면 지금 빼뜨기 라인 바깥쪽으로 울퉁불퉁하게 나와 있는 이 부분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 울퉁불퉁한 부분들은 우리가 모두 다 가방의 안쪽으로 숨겨주고 이 모티브의 가장 예쁜 이 보이 모양 무늬가 있는 부분만 가방에 살려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옆선이 울퉁불퉁하다고 해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빼뜨기 구멍을 넣어주는 과정이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지만 제가 영상을 생략하지 않고 처음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영상을 차근차근 따라하신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만든 이 모티브랑 똑같은 편물을 총 12개 떠주고 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같은 모양의 모티브 12개를 모두 만들어줬습니다. 마무리할 때는 그냥 실 잘라주고 뒤쪽으로 쭉 빼서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모티브의 방향에 신경 써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 보이는 이 화면을 캡처해 놓으셨다가 이 모티브의 방향을 확인하면서 이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6개를 미리 붙여 놓은 거고요. 이게 앞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뒷판에 해당되는 이 모티브 6개도 똑같이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는 이어주는 방법을 2번 반복해서 요거랑 똑같은 거 2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지금 미리 해놓은 거랑 같은 방향으로 또 준비되어 있는 모티브를 위치시켜주세요. 여러분도 화면을 보고 이런 식으로 방향에 맞게 자리를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요거 2개부터 이어줄게요. 이어줄 때는 지금 빼뜨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위치를 시켜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얘를 반으로 접어서 우리가 이어줘야 하는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잖아요. 그대로 접어서 뜨개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이기 때문에 자, 이쪽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여기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짧은 뜨기를 쭉 떠나갈 거예요. 자, 먼저 이어준 모티브를 자세히 볼게요. 이렇게 한쪽 모티브의 빼뜨기가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고 바로 옆에 있는 모티브의 빼뜨기가 거의 동일한 위치에 쭉 일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옆선 부분을 이어줄 때는 이 빼뜨기의 위치를 동일하게 맞춰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서부터 이쪽 끝에까지 총 10코의 짧은뜨기를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 빼뜨기도 10개의 빼뜨기잖아요. 그 빼뜨기 처음과 시작을 기준으로 잘 잡아주시고 중간중간에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빼뜨기를 넣었던 그 구멍을 찾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처음 시작과 끝을 사이에 두고 10개의 짧은뜨기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처음 시작하고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은 이렇게 빼뜨기가 없는 쪽인데요. 그래도 앞쪽을 잘 확인하면서 빼뜨기의 위치를 수시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처음 들어갈 때 이렇게 이 빼뜨기의 머리가 서로 맞닿고 있어야 됩니다. 이쪽 반대쪽도 첫 번째 빼뜨기 잘 찾아서 바늘을 잘 찔러 넣어주시고 이렇게 바늘을 넣으면 여기 옆쪽에 생기는 이 빼뜨기가 일직선으로 잘 위치할 수 있을지 앞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새 실을 가지고 와서 뒤쪽에 대주세요. 그리고 실을 끌어와서 사슬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갔던 같은 구멍에 바늘 한 번 더 찔러 넣고 뒤쪽에 꼬리실 같이 감고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지금은 이쪽에 이런 꼬리실이 없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쪽에 이렇게 꼬리실이 길게 여러 가닥이 있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같이 다 감고 떠주시면 됩니다. 바늘과 실 사이에 이렇게 꼬리실들을 위치해주고 같이 감고 떠주시면 나중에 따로따로 숨겨주지 않아도 돼서 편합니다. 지금 여기 정면에서 봤을 때 코를 모두 다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앞쪽 중간에서 확인을 잘 하면서 이 빼뜨기 숫자만큼 10개만 짧은뜨기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코라고 생각되는 구멍에 바늘 찔러 넣고 앞에서 다음 빼뜨기로 이동했는지 확인해주세요. 자, 그 옆에 편물도 다음 빼뜨기로 이동해서 바늘 넣어주시고 짧은뜨기. 다음 코라고 생각되는 위치 찔러 넣고 앞에서 확인하고요. 옆에 편물도 빼뜨기 위치 확인해서 바늘 넣어줍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위치를 찔러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요령껏 바늘을 넣어보고 다음 빼뜨기로 이동했는지 확인하고 그 옆에도 다음 빼뜨기로 이동해서 맞닿는 부분을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처음 시작하는 코의 위치와 마지막 코의 위치만 잘 찔러 넣어주시고 중간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10코를 맞춰서 떠주시면 됩니다. 처음과 끝 포함해서 10코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뜨기를 떠줄 때는 조금 힘을 세게 주고 떠주세요. 너무 느슨하게 떠버리면 여기 이렇게 봉긋함이 잘 표현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짧은뜨기를 조금 타이트하게 떠주시는 게 여기 봉긋함을 세워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여기 남은 빼뜨기 수를 보면 오른쪽에도 2개의 빼뜨기가 남았고 왼쪽에도 2개의 빼뜨기가 남았죠. 이렇게 우리가 미리 빼뜨기로 한 바퀴를 둘러놨던 걸 잘 참고하면서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를 찔러 넣을 차례예요. 첫 번째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짧은뜨기를 떠줬습니다. 마지막 부분도 위치를 잘 찾아서 짧은뜨기를 넣어주시고 이 상태 그대로 실을 쭉 늘려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르기 전에 한번 펼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 빼뜨기 라인이 일직선으로 잘 맞춰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아래쪽도. 그리고 뒤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거랑 우리 먼저 이어줬었던 요거 2개를 같이 이어볼게요. 자, 이어주는 방법은 이렇게 가로로 3개를 이어주고 위쪽에서도 가로로 3개를 이어주고 그 다음 위쪽에 길게 이어놓은 거랑 아래쪽에 길게 이어놓은 거를 또 이어주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거 3개를 먼저 이어주기 위해서 방금 이어준 거랑 여기 오른쪽 거를 같이 이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이 붙어야 되니까 붙어야 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접어주세요. 접고 여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잡아줍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쭉 짧은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코의 위치를 잘 넣어주시고 반대쪽에서도 모서리가 되는 첫 번째 코를 잘 확인해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뒤쪽에 대주시고 끌고 와서 사슬뜨기 하나를 해줍니다. 같은 코에 바늘을 찔러 넣고 뒤쪽에 나오게 되는 꼬리실과 여기는 지금 2가닥의 꼬리실이 또 있죠. 얘를 뒤로 보내서 같이 감고 떠주시면 돼요. 타이트하게 계속 떠주세요. 바로 옆에 있는 코로 이동해서 빼뜨기를 해놨던 걸 기준으로 비슷한 위치를 찔러주시면 됩니다. 빼뜨기는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잡아놨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쭉 짧은뜨기를 떴고요. 중간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 남은 코가 2개씩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마지막 코의 위치는 중요합니다. 바늘 찔러 넣고 이렇게 거의 끝부분에다가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해주고 실 그대로 쭉 당겨서 앞으로 펼쳐서 확인 한번 해주고요. 여기 빼뜨기 라인이 일직선으로 잘 되어 있는지 그대로 당겨서 빼줄게요.
자, 이제 이 위쪽에 있는 요거 3개도 방금 보여드린 거랑 같은 방법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2개 먼저 하고 이거 2개 이어준 거랑 얘를 같이 붙여서 이어주고 와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위쪽 모티브 3개와 아래쪽 모티브 3개를 각각 이어줬습니다. 이거 이어주는 과정이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첫 번째 코랑 마지막 코를 잘 확인해서 위치를 잘 찔러넣고 중간에 있는 코수는 잘 분배해서 총 10코만 잘 맞춰주신다면 정확한 위치는 꼭 찾아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완벽해야만 한다는 마음은 조금 내려놓고 여기까지 잘 따라 하셨다면 다음 단계를 진행해 볼게요. 또다시 세실을 가지고 와서 이제는 이 위쪽과 아래쪽을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요대로 이 부분이 맞닿게 꿰매져야 하기 때문에 그대로 바늘을 접어서 여기서부터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마찬가지로 첫 코를 잘 찔러 넣어주세요. 항상 이 빼뜨기 아래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늘이. 여기서도 첫 번째 코 잘 찔러 넣어주시고 실을 뒤쪽에 대주시고 그대로 실 끌어와서 사슬뜨기 하나 해주고 같은 코에 똑같이 들어가서 짧은뜨기 떠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시작했던 코 그리고 끝내는 코 잘 기준 잡아서 총 10코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방금 찔러 넣은 첫 번째 코를 제외하고 여기 중간에 있는 이 부분들은 우리가 모티브와 모티브를 이었던 그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모티브와 모티브를 이미 이어줬을 때 들어갔던 그 구멍에 똑같이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 모티브에서는 처음 시작만 잘 넣어주시고 끝은 여기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다음 모티브에서도 처음 시작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이미 들어갔던 그 구멍 여기에 처음 넣어주시고 중간에 8개 짧은뜨기 뜨고 그리고 마지막 끝에도 여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코 맞춰주시면 돼요. 10코, 10코, 10코 쭉 떠줄게요. 앞쪽 수시로 확인하면서 같이 감아야 하는 꼬리실은 같이 잘 잡고 짧은뜨기를 떠줄게요. 처음 시작했던 코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짧은뜨기를 넣어줬습니다. 마지막 코는 정해져 있다고 했죠. 여기 우리 이 모티브와 이쪽 모티브를 이어줄 때 짧은뜨기 하면서 이미 들어갔던 그 구멍 여기 들어가 주시고 반대쪽에서도 똑같아요.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짧은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가 조금 넓어 보이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반대쪽으로 넘어와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첫 코 정해져 있어요. 이미 들어갔던 그 구멍에 들어가 주시고 반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실 끌어와서 짧은뜨기 해주시면서 자연스럽게 넘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게 첫 번째니까 여기 마지막 구멍 넣을 때까지 또 10개를 떠주시면 돼요. 뒤쪽에 중간에 있는 꼬리실을 같이 잡고 잘 찾아서 감고 떠주세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길게 늘어나 있는 여기가 첫 번째 코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떠주고 마지막 코의 위치는 여기 이미 짧은뜨기가 들어갔던 그 구멍입니다. 여기 이 중간부터 첫 번째 코를 찾기가 조금 어려우시면 처음 첫 코부터 19번째 되는 코까지 잘 세워주시면 돼요. 마지막 코 넣어주고 바로 옆으로 넘어와서 여기도 첫 번째 코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들어갔던 그 구멍 잘 찾아서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마지막 끝에 코는 잘 찔러 넣어서 적당한 위치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자, 그리고 실쭉 늘려서 앞쪽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렇게 라인을 잘 타고 내려올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실 뒤쪽으로 빼주시고 남은 6개도 이런 식으로 이어주고 와주시면 됩니다. 여기 뒤쪽에 지저분해 보이는 꼬리실 중에 우리가 같이 감고 떠줬던 꼬리실은 바로바로 잘라버려도 됩니다.
훨씬 깔끔해졌죠? 이제 끝부분에 붙어있는 이렇게 정리하지 못한 꼬리실들은 또 옆선과 윗면 해주면서 숨겨주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보관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단계로 만들어줘야 하는 편물은 가방의 옆면입니다. 저는 미리 떠왔는데요. 모티브 뜰 때랑 똑같이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 시작 코수 12코고요. 두 번째 단까지 짧은뜨기 뜨고 세 번째 단부터 무늬 넣어주기 시작해서 앞쪽에 무늬 수를 세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무늬의 수가 약 83개 정도 되게 떠줬는데요. 조금 여유있게 한 85개 정도 떠주셔도 돼요. 여기 이 부분은 어차피 남으면 풀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부족하면 나중에 더 떠줘야 하니까 일단 여러분이 여유있게 한 85개의 무늬가 나올 때까지 단을 쭉 올려주시면 됩니다. 우리 무늬 세는 건 아시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쭉 세서 한 85개의 무늬가 나올 때까지 단을 쭉 올려주고 와주세요. 자, 이 앞판이 되는 편물의 방향을 똑바로 잡아주시고 여기 옆면이 되는 편물 같은 경우에는 꼬리실이 있는 이쪽 부분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여기 반대쪽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남으면 풀러줘야 하고 또 부족하면 더 떠줘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건드리시면 안 되고요. 여기 처음 시작했었던 이쪽 라인부터 잡고 떠주시면 됩니다. 이 꼬리실의 방향은 상관없어요.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놓은 정면에서 봤을 때 왼쪽 부분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선은 이렇게 처음 시작했던 사슬이 있는 이쪽 부분부터 시작을 해줄게요. 이렇게 맞닿는 부분을 손으로 잘 잡아주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화면에서는 빼뜨기가 이렇게 테두리에 있는 이 부분이 앞으로 올라와 있을 텐데 우리 옆면과 같이 잡고 꿰매줄 때는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잡고 떠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런 식으로 가방의 안쪽 면이 위치할 수 있고 옆면은 그대로 잡아주시면 돼요. 옆면은 앞뒤가 상관없습니다. 자, 옆면과 앞판을 꼬맬 때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사슬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여기 옆면 같은 경우에는 빼뜨기가 없죠. 빼뜨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앞판을 뜰 때 빼뜨기를 하면서 코를 세 코를 빼뜨기로 뜨고 한 코를 건너뛰고 또 세 코를 빼뜨기로 떠줬잖아요. 그 작업을 지금 이어주면서 해줘야 됩니다. 근데 세 코는 너무 건너뛰는 코가 많아지기 때문에 5코를 뜨고 한 코를 건너뛸 거예요. 여기 이 구멍이 생기는 원리는 여기 모티브 설명할 때랑 동일합니다. 이렇게 긴 다리가 들어가 있는 이 구멍, 여기가 옆선의 구멍이에요. 그 위쪽에는 반대 방향의 긴뜨기가 들어가 있는 구멍, 또 여기는 또 반대 방향의 긴뜨기, 반대 방향의 긴뜨기. 이 원리를 반드시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구멍을 찔러 넣으셔야 돼요. 자, 맨 밑에 보이는 이 구멍부터 바늘을 넣어주시고 여기에서도 첫 번째 코의 위치를 잘 잡아주세요. 그리고 새 실을 가지고 와서 뒤쪽에 대줍니다. 자, 맞닿는 부분을 꿰매면서 내려갈게요. 실을 끌고 와서 사슬뜨기 하나를 해주고 방금 들어갔던 그 구멍에 한 번 더 바늘을 찔러 넣고 뒤쪽에 같이 감아야 하는 실이 있다면 같이 감으면서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첫 번째 구멍은 이미 들어갔고요. 그 옆에 구멍으로 들어가고 자, 여기 뒤쪽의 편물은 여기 바로 보이는 빼뜨기를 잘 확인하면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둘, 자, 옆에 있는 세 번째 구멍, 뒤쪽에서도 빼뜨기 코 잘 확인하면서 셋, 그 옆에 네 번째 구멍, 뒤쪽에 빼뜨기 확인하고 그 옆에 다섯 번째 구멍. 자, 이렇게 다섯 번째 구멍까지 넣어주시면 자, 옆에 있는 구멍 하나는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구멍에 다섯 번째 구멍 넣고 여섯 번째 구멍 건너뛰고 일곱 번째 구멍에 넣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또다시 5개를 세워줍니다. 뒤쪽에 있는 요 앞판이 되는 편물에서는 건너뛰어야 하지 않아요. 여기 이 앞판에서는 옆면에 10코 빼뜨기 해놨던 거 그대로 한 코씩 주워가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옆에 있는 코도 하나 찔러 넣고 뒤에 잘 찾아서 다시 여기 하나, 둘이죠. 그 옆에 셋, 그 옆에 넷, 그
그 바로 옆에 5번째까지. 자, 여기 옆면에서 5번째 구멍이라 하면 여기 뒤쪽 앞판에 해당되는 곳에서는 마지막 끝에 코가 되겠죠. 여기도 이 모티브를 이어줬을 때랑 똑같이 마지막 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 들어갔던 그 구멍에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미 짧은뜨기를 하느라고 바늘을 찔러 넣었던 그 구멍에 마지막 코를 넣어주시면 돼요.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떠주시면 여기에서 5개 다 해놓은 셈이니까 바로 옆에 있는 코는 건너뛰어서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서는 자, 이제 옆에 모티브로 넘어와서 여기서도 처음 시작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먼저 짧은뜨기 들어갔던 그 구멍, 그리고 여기 꼬리실 있는 것들은 다 같이 감고 떠줄게요. 여기서부터 앞쪽은 또다시 5개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 옆에 코 2, 그 옆에 3. 뒤쪽도 빼뜨기 잘 확인하면서 떠주세요. 옆에 4. 그 옆에 5. 5개 떠주시고 옆쪽 편물에서는 한 코를 건너뛰고 그 옆에 코로 이동해서 여기 건너뛰고 여기죠. 여기다 바늘 찔러 넣고 뒤쪽 편물에서는 그대로 이어서 빼뜨기 하나씩 주어서 떠줍니다. 이렇게. 자, 패턴의 마지막 5번째 구멍 넣어주면서 끝에서도 마지막 모서리를 잘 찾아주세요. 짧은뜨기 떠주시고 자, 이렇게 돌려주면 이게 옆선은 다 꿰매준 거고요. 자연스럽게 돌려주면 아래쪽을 꿰매주게 됩니다. 쭉 이어서 해주시면 돼요. 자, 옆선에서 지금 패턴의 5개를 모두 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코 하나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코에 바늘 찔러 넣고요. 자, 바닥 쪽 부분 앞판에서도 첫 번째 코 잘 찔러 넣어서 그대로 이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다시 패턴의 첫 번째인 거예요. 그 옆에 코 들어가서 2이겠죠? 중간에 모서리라고 코늘림 해주는 거 없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 패턴을 쭉 반복하면서 반대쪽 부분까지 쭉 꿰매주고 올게요. 자, 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85개의 무늬로 맞춰놨는데 이 위쪽으로 단이 좀 더 남았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높이 맞춰서. 저는 2코 남은 상태예요. 그래서 마지막 코까지 모두 찔러 넣습니다. 무늬가 딱 맞게 끝났네요. 실을 쭉 늘려주시고 잘라줄게요. 그대로 뒤쪽으로 쭉 빼주시면 됩니다. 뒤집어서 앞쪽을 보면 이런 형태입니다. 볼록볼록 이렇게 무늬가 잘 표현되고 있죠. 자, 이제 반대쪽 뒷면과 옆선을 또 꿰매줄게요. 앞판을 또 가지고 와줍니다. 방향에 맞게 대주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정면은 이렇게 빼뜨기가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이 편물의 왼쪽 부분부터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 왼쪽은 지금 이렇게 실타래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여러분이 다 뜨고 더 떠주셨던, 더 풀러주셨던 했던 그 부분인데요. 이 부분부터 이제는 시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반대쪽에서 처음 기준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 옆선의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고 이쪽 부분에서 시작해서 반드시 이쪽에서 끝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주시고 아까 전에 했었던 것처럼 그대로 위쪽의 편물을 뒤쪽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맞닿게 잡아주세요. 이 옆면의 맨 위에 실타래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끊어주거나 잘라주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또 윗면을 한 바퀴 둘러줘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두시고 세실을 가지고 온 다음에 꿰매줄게요. 첫 번째 잘 바늘 찔러 넣어주시고 옆면에서도 첫 번째 코는 잘 찾아서 넣어줍니다. 그리고 세실을 가지고 온 후에 뒤쪽에 대주시고 여기 실타래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옆으로 이렇게 잘 빼놔주세요. 실 끌고 와서 사슬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리고 같은 구멍에 한 번 더 들어가서 이때 감고 뜨시면 안 돼요.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구멍의 위치 잘 찾아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보이는 쪽은 5개당 하나 건너가면서 떠주시고요. 뒤쪽에 여기 빼뜨기 보이는 이 부분은 한 코에 하나씩 모두 찔러 넣어주셔서 10코, 10코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바로 옆에 구멍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뜨던 데의 마지막 끝부분이라 우리 모티브 할 때도 설명해드렸지만 맨 위쪽에 있는 구멍 2개는 그냥 빈 구멍입니다. 그리고 3번째 구멍부터 이렇게 다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점 참고하셔서 첫 번째 들어간 구멍은 그것 중에 오른쪽에 있었던 거고요. 2번째로 빈 구멍 들어가서 먼저 찔러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3번째 이 구멍이 이제 우리가 알아보기 편한 긴뜨기가 들어갔던 그 구멍입니다. 자, 이렇게 그 밑에 4번째 구멍과 뒤쪽 편물 잘 맞닿게 꿰매주시고 그 밑에 5번째 구멍 넣어주신 다음에 하나는 건너뛰고 그 옆에 있는 구멍에 바늘 찔러 넣고 뒤쪽에서는 빼뜨기 그대로 이어서 한 빼뜨기당 하나의 짧은뜨기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반대쪽에서 설명드렸던 거랑 동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대쪽까지 진행해주고 올게요. 자, 여기 마지막 부분도 저는 딱 맞게 끝났어요. 여기 이렇게 마지막 코랑 앞쪽 편물에서도 마지막 코 잘 찔러 넣어주시고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쭉 당겨서 잘라줄게요. 같이 감고 떴던 꼬리실들 정리해주시고요. 뒤집어주시면 돼요. 여기 모서리 부분 밖으로 다 나올 수 있도록 손으로 꾹꾹 눌러서 빼주시고요. 이제 가방 위쪽을 짧은뜨기로 한 바퀴, 빼뜨기로 한 바퀴 둘러주고 가방 끈을 이어서 떠볼게요. 바늘을 끼워주는 위치는 우리가 여기 옆면을 뜨고 조절을 해줬었던 그 부분에 자르지 않았던 곳에다가 그대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시고요. 여기 옆쪽 부분 옆면은 좀 줄여줄 거예요. 여기 중간 부분은 아예 뜨지 않고 여기서 2코, 끝에서 2코 떠가지고 이렇게 접어줄 겁니다. 여기 보면 옆면 꿰매줬었던 거 하나 가로실, 그 밑에 또 가로실 있죠. 이 밑에 있는 가로실 옆에 부분으로 바늘을 넣어줍니다.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바늘 찔러넣고 쭉 늘려서 짧은뜨기 떠주세요. 그리고 그쪽 라인 타고 옆으로 쭉 오면 여기도 무늬 하나 넣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또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또 쭉 늘려주고 짧은뜨기. 자, 그럼 여기 한 코, 여기 한 코 들어가 있는 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코들은 다 건너뛰고요. 여기 끝에 보면 여기도 여기 위에서부터 하나, 둘 여기 들어갈 거고 그 옆에 있는 요 구멍에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 중간은 다 생략하고 방금 설명드린 위에서 하나, 둘 여기랑 그 라인 쭉 타고 옆으로 와서 여기 바늘을 이렇게 찔러 넣습니다. 실쭉 늘려서 짧은뜨기. 아까 설명드린 이 구멍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떠주세요. 자, 그리고 뜨지 않은 부분은 가방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겉에서 봤을 때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앞면으로 넘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코너 부분이 넓어 보여도 그대로 옆으로 와서 이번에는 여기 맨 위쪽에 있는 가로실 옆에 구멍부터 바로 넣을게요. 뒤쪽에 꼬리실 있다면 같이 감고 뜨면서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여기는 빼뜨기 되어 있는 곳 앞에서 정면에서 보이기 때문에 잘 찔러 넣어서 한 모티브당 10코씩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빼뜨기를 짧은뜨기 안쪽으로 숨길 수 있도록 겹치게 떠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앞쪽 면을 뜰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시작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짧은뜨기를 떠주시고 여기 첫 코와 마지막 코는 항상 정해져 있어요. 여기 가로실 끝에 있는 이 구멍 여기 들어가서 짧은뜨기로 이쪽 모티브 위쪽 마무리 해주시고 이 옆에 있는 모티브로 넘어가서 처음 시작은 가로실 끝에 있는 구멍이죠.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로 또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10개 맞춰주시고 여기도 10개 맞춰주시면 돼요. 자, 여기 반대쪽 옆면입니다. 앞쪽에 마지막 코 넣어주고요. 여기 옆면 뜰 때 위쪽에 있는 가로실 하나, 두 번째 여기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떠주시고 그리고 그 옆에 문이 들어가야 하는 위치 바늘 넣고 안에 찔러 넣어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중간에 있는 부분은 다 생략하고 여기 끝부분에서 하나, 둘 여기 구멍하고 그 오른쪽에 있는 이 구멍 요거 두 개만 사용을 해줄 거예요. 그대로 이쪽 구멍으로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너무 여기가 벌어지지 않도록 실을 좀 당겨서 조여가면서 짧은뜨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그 옆에 아까 설명드린 그 구멍에 넣어주고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자, 이렇게 옆부분은 또 넘어왔고요. 이제 또다시 앞쪽으로 넘어와서 여기 첫 번째 가로실 끝에 있는 이 구멍부터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뒤쪽 꼬리실 같이 잡고 뜨면서 여기 처음 시작했던 부분까지 갈게요. 여기 첫 번째 처음 시작했던 코에다가 빼뜨기를 떠줍니다. 자, 첫 코 빼뜨기에다가 단스링 체크를 할게요. 그리고 바로 옆에 코부터 빼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빼뜨기로 한 바퀴를 돌아와서 첫 번째 빼뜨기 단스링을 꽂아놨던 코 바로 전코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빼뜨기의 마지막 코죠.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 사슬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끈을 떠줄 거예요. 방금 빼뜨기를 해줬었던 그 코에다가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해줍니다. 지금 단스링이 걸려있는 첫 번째 코는 아예 사용이 되지 않았어요. 그 전 코에서 빼뜨기 하고 사슬뜨기 하고 짧은뜨기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단스링을 꽂아놨던 첫 번째 빼뜨기 코는 건너뛸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코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을 거예요. 자, 여기가 옆면의 첫 번째 코가 되는 겁니다. 지금 앞쪽 면의 마지막 코랑 옆면에 해줬었던 하나, 둘, 셋, 네 개의 코, 반대쪽 뒤쪽에 첫 번째 코까지 주워줄 거예요. 여기 지금 단스링을 꽂아놓은 빼뜨기는 전단에서 마감을 해주는 빼뜨기이기 때문에 하나의 코로 치지 않고 건너뛰어줄 겁니다. 그래서 단스링으로 표시를 해놨던 거고요. 자, 빼뜨기 옆에 있는 이 코에 사슬 머리에다가 바늘을 찔러 넣고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잘 건너왔다면 단스링 빼줄게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코에도 사슬 머리에 바늘 찔러 넣고 짧은뜨기. 그 옆에도 총 6개의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짧은뜨기는 뒤쪽 면의 첫 번째 짧은뜨기죠. 여기까지 바늘 찔러 넣고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짧은뜨기가 될 수 있도록 첫 번째 단에 세워주시고요. 사슬뜨기 하나를 하고 편물을 뒤집어서 똑같이 6개의 짧은뜨기를 떠줍니다. 해주고 사슬뜨기 하나 하고 편물을 또 뒤집어주세요. 이 밑에 해줬던 무늬를 그대로 떠줄 겁니다. 위에 사슬 말고 첫 번째 코 말고 그 옆에 있는 코에 빼뜨기 그리고 실 걸어서 이렇게 타고 내려와서 두 칸 아래에 긴뜨기 옆에 코 한 코 건너뛰고 그 옆에 코에 빼뜨기 실 걸어서 여기 아래쪽에다가 긴뜨기 실 걸어서 쭉 타고 내려와서 긴뜨기를 떠줍니다. 자, 이렇게 무늬를 이어서 만들어줬어요. 사슬뜨기 하나 하고 편물을 돌려주시고요. 우리 무늬 뜨던 방식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두 번째 코에 빼뜨기 실 걸어서 이렇게 타고 내려오는데 이때 오른쪽 코 주워주시면 돼요. 한 칸 건너뛰고 빼뜨기 하고 여기서도 이 두 개 중에 오른쪽 주워서 모티브 떴던 거랑 똑같이 떠줄게요.
갓을 하나 하고 또 뒤집어서 쭉 끈을 이어서 떠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늬를 쭉 떠서 반대쪽까지 끈을 떠주셨다면 적당한 길이에서 끈을 잘라주고 그대로 빼줄게요. 이 끈의 길이는 여러분의 체형에 맞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옆쪽에다가 대주시고 돗바늘에 끼운 실을 바깥으로 뺐다가 티가 나지 않도록 안으로 밀어넣는 작업을 반복해주세요. 여러 번 꼼꼼하게 꿰매줄 거기 때문에 안쪽에다가는 너무 깊숙하게 넣지는 않아도 돼요. 자, 이렇게 끈을 튼튼하게 달아주시고 꼬리실은 안쪽에 잘 숨겨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방을 모두 완성해 주었어요. 부자재로 포함되어 있는 가방 바닥판은 가위로 쉽게 잘리는 소재니까 가방 바닥 사이즈에 맞춰서 좁은 바닥이지만 아래쪽으로 처지는 현상을 막아줄 수 있을 거예요. 직조라벨과 자석 단추 모두 원하는 위치에 부착해서 꾸며주시면 됩니다. 여기 옆쪽 부분에 이렇게 살짝 찝어줘도 예쁠 거예요. 자석 단추는 안쪽 중앙 맞닿는 부분에 얇은 실과 얇은 바늘을 사용해서 내 귀퉁이를 잘 꿰매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예쁜 가방 만드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안녕.